예, 2025 시즌 KT 위즈의 전력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인앤아웃 차트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KT 위즈는 예, 좀 변동이 많죠. 네. 김동현 선수 그리고 엠마누엘 데 헤이수스 그리고 최동환, 오원석 선수가 합류했고요. 야수 중에는 또 허경민 선수가 FA로 KT에 합류를 했습니다. 김동현 선수는 뭐 이강철 감독이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헤이수스 선수는 사실 검증이 된 외국인 투수고, 최동환 선수는 본인이 KT를 원해서 온 팀이고 온 선수고, 오원석 선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야 이게 리그에서 선발 투수 얻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왼손 선발이요. 자원이에요. 정말 이강철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실 트레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간 선수에 비해서 굉장히 알차게 보강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KT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의 이탈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 전에 오은석 선수가 왔잖아요. 네. 예, 근데 좋은 또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KT 위즈의 전체적인 뎁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 글쎄요, 뭐 리그에서 정말 매단되는 선발진이 확실한 팀입니다. 그렇죠. 네. 뭐 쿠에바스, 뭐 헤이수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용표 선수도 ABS 때문에 뭐 고전은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0.6cm 정도가 이제 낮아지니까 잠수함 투수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결국에는 핵심은 소용준이죠. 소용준 선수가 작년에 좀 늦게 돌아왔거든요. 생각보다. 사실 중간에 재활하면서 부침도 좀 있었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선발 투수로 다시 이제 돌아온 소용준을 우리가 이제 만나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원석 선수는 사실 뭐 기대치가 SSG보다 KT로 왔기 때문에 확 높아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간 계속 선발 투수로 맞아요. 리그를 또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또 기대가 되고, 저는 사실 배재성 선수가 이제 군에서 제대하면 뭔가 선발로서 뛰지 않을까. 이제 배재성 선수가 토미전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오은석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완벽한 5선발은 사실 구축이 된 거죠. 네. 일단 뭐 불펜은 박영현이 확실한 마무리니까 과연 이제 선발에서 박영현까지 가는 이 역할, 가교의 역할을 불펜 선수들이 어느 정도 해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또 우규민 선수와 또 FA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면은 뭔가 이제 박영현까지 가는 그 과정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이것만 해결되면은 저는 KT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렇죠. 네, KT의 늘 문제는 이거잖아요. 전반기, 시즌 초반. 네. 그러니까 시즌 초반과 좀 지나고 나서 다른 팀이 돼버려요. 그래서 초반에 5할만 했으면은 늘 이런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팀이 KT인데, 이 초반만 잘 돌파하면은 저는 무서운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투수력은 좋네요. 네, 선발 좋고 중간도 조금 양에서 아쉬움은 있는데, 양에서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박영현 선수라는 리그 최고의 클로저 중 한 명이 있고, 저는 전력 굉장히 좋아 보이고, 허경민 선수 영입이 최고죠. 저는 이 허경민 선수를 보면은 야구를 참 할 줄 안다,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그래서 허경민 선수 영입이 신모준 선수의 이탈에 따른 아쉬움은 분명히 있겠으나 또 다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허경민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좌투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쉽죠. 올해도 늘 사실 문제점이 있죠. 고민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투수 갖고 또 운영을 잘하니까 리그에서 또 계속 좋은 성적이 나는 겁니다. 이게 투수 조련사라는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강철 감독이. 운영을 확실히 잘하긴 잘해요. KT가 사실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아서 해마다 올해는 안 되나 보다, 올해는 좀 어려운가 보다 이러는데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진짜 5할만이라도 좀 해주면은 한 5월까지 5할만 하면은 이 팀은 1위 경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4월, 5월 보면 마이너스 막 10몇까지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그 징크스를 깨야 된다, KT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야수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약간 연령대가 좀 있는 편인 게 약점이긴 한데, 그래도 네임밸류도 굉장히 높고, 허경민이란 내기를 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팀이 완전히 바뀐 느낌입니다. 포지션도 그렇고요. 황재균 선수가 진짜 어떻게 또 살아남아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늘 그 야수진의 노쇠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노쇠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팀을 이제 평가를 할 때 다르게 얘기하면
야구를 이제 아는 선수들이 많이 맞아요. 포진돼 있다. 사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 뭐 허경민 선수가 또 이적이 되면서 뭔가 이제 선수층 자체가 굉장히 두터워졌죠. 예, 그런데다가 김상수는 원래 뭐 심우준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 유격수를 또 그랬죠. 봤던 선수고,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사실 부담은 막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배정대 선수가 중견수고 좌익수가 아마 장진혁 선수가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괜찮은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KT 맞아요. 위즈는 이제 그 팀의 색깔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해서 안정적으로 팀을 야수들을 끌어가는 게 팀의 색깔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허경민 선수가 3루를 보면서 이 핫코너 수비 강화도 이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허경민 선수가 타선에서는 해결사 역할도 할 줄 알지만 가교 역할도 잘해요, 이 선수가. 그렇죠. 그래서 뭔가 타선의 짜임새를 더 강화시켜주지 않을까? 허경민으로 인해서 그런 기대도 들고. 뭔가 이제 한 방이 쾅 있는 선수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어떤 타순에 갖다 놔도 제 몫을 해주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상황에 허경민 맞는 선수.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요, 보면은.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 감독이 좋아하죠. 네, 감독이 정말 좋아합니다. 안 그래도 모든 감독이 또 좋아하는 선수가 허경민 선수인데 허경민 선수의 영입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제일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저희 강백호. 그럼요. 어떻게 쓸 포수에도 건지. 있고 DH에도 있는 이 선수입니다. 건지. 네. 어떻게든 쓰겠죠. 뭐. 7억의 사나이. 이게 본인이 이제 FA라고 이제 뭐 FA이기 때문에 아마 투지가 뭐 불타올 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확실히 장성호 선수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작년 시즌보다 조금 더 많이 강백호 선수를 포수로 이제 기용을 하겠다고 일단 네, 예,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득도 있고 사실 실도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왜냐면 작년에 강백호 선수가 스타팅으로 한 19경기 정도 19경기 나간 있어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반 정도로 소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포수라는 포지션은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늘 부상의 어떤 그 위험에서 맞아요. 도살일 수밖에 없거든요. 파울 타구를 맞을 수도 있고, 또 뭐 투수가 던진 공에 또 어디에 맞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강백호가 갖고 있는 진짜 장점은 타격인데, 네. 그런 어떤 그 포수 포지션에 대한 어떤 부상이라든가 위험감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사실 걱정도 사실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강백호 선수를 보면서. 정말 공수를 다 해낼 수 있을까? 포수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물음표인데 해낸다면은 아이고. 와, 진짜 KT의 아이고, 아이고. 야수진은 어마무시해집니다, 진짜. 아이고. 네. 99년생이에요 강백호 선수. 네. 장성우가 안 그래도 장성우도 리그 특급 포수인데 그럼요. 거기다 이제 타격 좋은 강백호 이렇게 해가지고 포수의 구성도 좋아지고. 좋네요. 예. 강백호 선수 뭐 타격 재능에 있어서는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30홈런 100타점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능이라서 진짜 이렇게만 된다면은 KT는 무시무시해진다. 장성우, 강백호, 오재일 다 FA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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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백호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아픈 부분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2루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포지션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조금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재균 선수를 지금 뭐 멀티플레이어로 아마 쓸 것 같아요. 2루 뭐 허경민 선수 쉴 때 3루, 뭐 1루도 생각을 하는 것 네. 같고, 아니 뭐 좌투수가 나왔을 때 뭐 좌익수로도 뭐 기용을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황재균이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맞아요. 조금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루 쪽에 교통 정리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까? 근데 간단합니다. 그냥 잘하는 선수 내보내면 돼요. 네. 네, 잘하는 선수 내보내면 문상철 됩니다. 선수가 제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상철 선수를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네. 1루 쪽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교통 정리를 할까? 뭐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어지죠. 네. 사실 저는 만약에 이건 if인데 네. KT가 심우준과 엄상백을 그대로 잔류시켰다면은 유일하게 기아와 장을 겨룰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 전 소용준 선수가 그렇죠. 올해 진짜 대도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작년에 LG와 포시즌 때 보여준 구위가 엄청났어요, 진짜. 맞아요. 예. 근데 작년 재활 시즌이었으니까 이 재활을 잘 맞췄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선수는 사실 젊은 투수 중에 안정성에 있어서는 최고의 안정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럼요. 최고입니다. 그런데 9위까지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컵 패스볼을 하이존으로 던질 줄 아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소영준이 올해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아웃하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FA 시장에서 다 지켰다면은 유일한 기아의 적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이제 바뀌었죠. 네. 예, 그래서 결국 심우준의 이 넓은 수비 범위를 어떻게 또 누가 메워줄 수 있을 것인가, 김상수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엄상백이 나왔는데 그래도 오원석이 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또 책임져 줘야 되니까 그게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이때. 대처를 되게 잘했어요 KT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엄상백 선수와 심우준 선수가 이제 FA 시장에서 분명히 인기가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네. 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또 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플랜을 일단은 굉장히 잘 짰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러면서 저희 오원석 선수를 바로 데리고 왔죠. 맞아요. 그리고 김상수는 어차피 뭐 이루수다가 유격수를 다 네. 돌리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었을 네.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허경민을 데리고 맞아요. 그 대신 3루 자리를 더 강화시켜 버리시니까 저는 플랜 B를 잘 세웠고 이 실행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잘했어요. 네. 외국인 투수도 지금 헤이수스 데려온 맞아요. 것도 이것도 크죠. 저는 헤이수스가 벤자민보다 더 나은 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옳은 결정이었고 네. 아마 두 선수의 이 이닝 소화 능력은 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봤을 때 선발진 좋다, 그런데다 뭐 쿨버스는 원래 뭐 빅피처, 뭐 네. 빅게임 피처고 네. 구성도 좋아요. 보세요. 오른손, 왼손, 사이드 다 이게 있어요. 정말 절묘한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강해 보여요. 근데 이제 시즌 초반에 진짜 그 아니, 말도 안 되는 왜 이렇게 그런 시즌 초반에 그동안 좀 약했다고 느끼세요? 아니 이강철 KT 가. 감독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4, 5월 달에 만난 것과 7, 8월에 8, 9월에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낯빛이 달라요. 네. 얼굴색이 달라요. 아니 도대체 왜 징크스처럼 왜 루틴처럼 왜 이렇게 4월 달 성적이 야 성우야 나도 모르겠다 정말 미치겠다 진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큰거 말할 수도 없는데요. 그냥 5할만 하자 한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 5할이 안 되니까 이 팀이 굉장히 이상한 네. 이게 원하지 않는 징크스를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강철 감독이 피부 트러블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4, 5월 달에 되면 피부가 막 힘들어져갖고 스트레스 많으셔갖고 아니 근데 또 그 나중에는 안에 좋아져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이강철 감독은 굉장히 속이 타죠. 그런데 이게 선수들한테 이게 딱 본대요 선수들은. 그럼 선수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선수한테 물어보면 감독님 언젠간 올라가겠죠. 네. 오히려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감독님 네. 선수들도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그냥 성적이 안 좋더라도 좀 기다려 보세요. 야 그게 보장이 돼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기다리지. 내가 이렇게 속이 타겠냐? 근데 한 2달 후에 석 달 후에 다시 수원 KT 위즈파크 가서 이강철 감독을 만나면 성호야 어서 와라. 약간 이렇게 느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러니까 1, 2년이 아니라 지금 한 3, 4년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그런 게 그냥 어떻게 보면 팀 그 루틴으로 이제 굳혀진 게 아닌가. 감독 입장에서 속타죠. 맞아요. 네. 작년에는 원인을 돌아보면은 선발진이 줄부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선발 네, 투수들이 고영구도 다 빠지고 부상을 하면서 선발 로테이션 운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지금 구성한 선발진이 좀 잘 돌아간다면은 이 시즌 초반 징크스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는데 좀 기대가 굉장히 돼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기아 최강으로 꼽잖아요. 네. 어찌 보면 KT가 기아한테 굉장히 까다롭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지난해 사실 뭐 5위 결정전에서 5위 됐는데 또 와일드카드 게임에서 역대 처음으로 업셋을 네. 달성했을 만큼 저력이 탄탄한 팀이고 뭐 재작년에 또 한국 시리즈까지 갔었으니까 올해 KT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사실 저는 3강에 넣을까 말까를 하다가 그냥 중에다 넣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상급의 중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티어 4개를 나눴는데 1최강이 기아고 그 다음에 3강인데 거기가 이제 KT가 들어갑니다. 삼성, LG, KT 이렇게 강하게 뒀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FA 시장에서 심우준을 지켰거나 엄상백이 있었으면은 최강으로 들어갔을 거다. 기아와 KT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팀이에요. 지금 무서운 진짜 그 작년은 좀 말이 안 됐어요. 말도 안 되게 소말 투수를 다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이거는 누가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어이없는 선발진의 이탈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무서운 힘을 보여줄 것 같아요. 고영포가 한 80일을 빠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강속구 투수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한 턴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78일 걸렸어요. 계속 연기됐어요. 이 복귀 네. 일정이 온다 했는데 계속 안 오고 연기가 되더라고요. 네. 네. 야,
뭐 유청명 선수라든지 네. 뭐 원상현 네. 원상현 선수 원상현 선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사실상 그래도 꾸역꾸역 잘해줬죠. 맞아요. 지금 네. 생각을 해보니 네.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쓸까? 그러니까 감독이 대체 선발로 고민이 많았을 시기에 그 선수를 다 신인 선수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뭐 매 경기 나가서 이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발로 나가서 그래도 선발 투수답게는 던져주네라는 느낌을 맞아요. 받을 정도로 던져줬으니 네. 그 선수들에 대한 고마움이 확실히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강철 감독은. 네. 저도 KT 위즈는 이제 5강 안으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가면 이상하다 이제. 안 가면 이상하다. 한준정님? 예. 안 강철 가면 매직은 올해도 통한다. 뭐 이렇게. 근데 진짜 안 가면 이상한 팀이 됐어요. 이제는 뭐 5강에 안 들어간 적이 최근에 없으니까. 네, 안 가면 그렇습니다. 네. 워낙 전력이 좋아서 뭐 특별히 제가 추가할 얘기가 없네요. 네. KT는 뭐 꾸준히 가을 야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올해도 맞습니다. 역시 기대가 되는데 역시 이제 선수들 부상만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시즌 초반에만 잘 버틴다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KT는 좀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상위권에 이제 있는 팀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작년에 이제 포스트에 들어갔던 팀들은 확실히 전력 평가를 할 때도 좀 수월해요. 네, 맞아요. 확실히 수월하죠. 보이기도 하고. 네. 네. 그거 당연히 들어가겠지라는 전제 조건이 약간 깔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포스트션 들어가지 못한 팀들은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런 차이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5강 기점으로 해서 성공한 팀들과 그렇지 못한 팀들 나누다 보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하여튼 KT의 2025 시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